남성 전용 왁싱샵을 운영하던 업주가 성매매 관련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죠. 이후 업소를 이용했던 사람들까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신과 끝까지 함께하는 변호사 박선정입니다. 최근 한 지역에서는 남성 전용 왁싱샵을 운영하던 업주가 성매매 관련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죠. SNS에 부적절한 내용이 게시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이후 업소를 이용했던 사람들까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왁싱만 받았어요. 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방문 기록이나 결제 내용만으로도 처벌이 될 수 있나요? 실제로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오늘은 이런 유형의 사건에서 경찰 조사 연락을 받았을 때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 무죄를 다투는 경우와 선처를 구해야 하는 경우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경찰 조사 대응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도된 내용을 보면 문제된 업소는 겉으로는 정상적인 왁싱샵 형태로 운영되었지만 온라인 홍보 내용과 SNS 게시물 등을 계기로 성매매 의혹이 제기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업주만 조사하는 데 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약 내역, 결제 기록, 통화 기록, 메시지, 온라인 게시물, CCTV, 고객 관리 자료 등을 확인하면서 실제 이용객들에게도 연락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경찰에서 연락 왔다고 해서 바로 유죄가 확정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본인의 진술이 어떻게 정리되는지에 따라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될 수도 있고 반대로 단순 방문 사실만 확인되고 마무리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찰 연락을 받은 직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상태로 성급하게 진술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왁싱샵을 방문한 적이 있다는 것만으로 처벌을 받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업소를 방문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성매매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매매가 인정되려면 대가가 오갔는지, 그리고 실제로 법에서 정한 성매매 행위가 있었는지가 문제됩니다. 수사기관은 방문 기록이나 결제 내용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예약 당시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업소의 홍보 내용이 어땠는지, 실제 제공된 서비스가 무엇이었는지, 해당 이용객과 관련된 영상이나 메시지 등 직접 증거가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따라서 단순 방문자라면 무엇을 예약했고 어떤 서비스를 받았고 결제 금액과 이용 시간이 일반적 범위였는지까지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실제로 성매매 행위가 없었다면 무죄를 다투는 방향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첫째, 실제 받은 서비스가 무엇이었는지입니다. 정상적인 왁싱이나 미용 서비스였는지 아니면 그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예약한 서비스명, 결제 금액, 이용 시간, 업소에서 안내받은 내용, 당시 상황을 최대한 사실대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성매매의 고의가 있었는지입니다. 성매매 사건은 단순히 어떤 장소에 갔다는 사실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그 이용자가 그 업소를 성매매 업소로 알고 방문했는지, 성매매를 기대하거나 요청했는지, 실제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정상적인 왁싱 서비스를 받으러 간 것이고 성매매 목적이 없었다면 그 점을 뒷받침할 자료와 진술 방향을 정리해야 합니다. 셋째, 수사기관이 가진 증거의 수준입니다. 수사기관이 가지고 있는 증거가 단순 예약 기록인지, 결제 내역인지, 업주나 종업원의 진술인지, 메시지나 영상 같은 직접 증거인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무죄를 다투려면 본인의 기억과 객관적 자료가 서로 맞아야 하고 수사기관이 의심하는 지점에 대해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실제 성매매 행위가 있었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충분하다면 무조건 부인하는 것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인정할 범위와 다툴 범위를 구분하고 양형에 도움되는 사정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초범인지 반복적인 이용이 있었는지, 단순 이용에 그쳤는지, 수사에 협조하고 있는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에 따라 처분의 무게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때도 중요한 것은 진술의 일관성입니다. 처음에는 부인했다가 나중에 증거가 나오자 말을 바꾸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좋게 보기 어렵습니다. 무죄를 다툴 사건인지 일부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 사건인지 조사 전에 방향을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매매 관련 사건에서 조사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참고인 조사인지 피의자 조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이 어떤 지위로 출석을 요구하는지에 따라 조사 방법과 권리고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참고인으로 연락을 받았더라도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석 전 본인이 어떤 지위로 조사를 받는지, 무엇에 대해 확인하려는 것인지 가능한 범위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피해자 신문을 받게 되는 경우 수사기관은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해야 합니다. 이 권리는 형식적인 절차가 아닙니다. 사실관계가 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를 바로잡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셋째, 휴대전화나 메시지 제출 요구에 신중해야 합니다. 이런 사건에서 휴대전화, 메시지, 예약 내역, 결제 내역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영장이 있는지, 이미 제출을 요구하는 것인지, 어떤 범위의 자료를 확인하려는 것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영장 없이 이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그 범위와 의미를 충분히 이해한 뒤 결정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자료를 어떤 범위로 제출하는지를 알고 결정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넷째, 삭제나 말맞추기는 절대 피해야 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뒤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업주나 다른 이용객과 말을 맞추려는 행동은 오히려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증거인멸 정황으로 의심을 받을 수 있고 진술의 신빙성도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불안하더라도 자료를 임의로 지우거나 누군가와 말을 맞추기보다는 먼저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도 과거 성매매 알선 혐의가 문제된 업주 사건을 맡아 집행유예로 마무리한 경험이 있는데요. 그 사건에서도 핵심은 같았습니다. 무작정 부인하거나 감정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과 법원이 보는 기준에 맞춰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실제 영업기간이 어느 정도였는지, 업소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 온라인 광고나 예약 경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수익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피고인이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다투는지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증거를 기준으로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누고 그에 맞는 진술과 자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번처럼 업소 이용객까지 조사가 확대될 수 있는 사건에서는 특히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다른 사람의 영상이나 게시물이 곧바로 본인의 혐의를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업소에서 문제되는 자료를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그 자료가 본인과 직접 관련된 것인지 본인의 방문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둘째, 본인이 특정 자료에 등장하는 경우라면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영상, 메시지, 결제 내역, 예약, 대화 등이 본인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면 그 방향을 정확히 확인하고 진술 방향을 세워야 합니다. 셋째, 업소 이용 사실을 빌미로 협박이나 공갈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돈을 보내거나 상대방 요구에 끌려가면 문제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용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금전을 요구받는다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즉시 법적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성매매 관련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대응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아무 준비 없이 빨리 끝내자 라는 마음으로 조사에 나가는 것. 둘째, 겁이 나서 연락을 피하거나 자료를 삭제하고 말을 맞추려는 것입니다. 둘 다 사건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면 먼저 본인이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 확인하고 수사기관이 어떤 자료를 근거로 연락한 것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그 다음 무죄를 다툴 사건인지 일부 인정하고 선처를 구해야 할 사건인지 진술 방향을 정리해야 합니다. 성매매 사건은 단순 방문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조사 과정에서의 한마디가 이후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혼자 판단하여 성급하게 움직이시기보다는 현재 사실관계와 증거 상황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과 끝까지 함께하는 변호사 박선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